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15화 전체 내용 리뷰 및 분석입니다. 제목은 대륙의 파편입니다. 이번 화는 저번 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어집니다. 베가펑크의 방송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이 펼쳐지고 첫 번째 장면은 와노 쿠니를 시작으로 전 오로치의 전보벌레를 통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모모노스케, 키네몬, 오타마, 그리고 시노부가 단고를 먹는 모습이 보여지고 모모노스케는 조이보이도 루피와 같은 해적이었던 거냐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키네몬은 조이보이를 아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장면은 지포 해군 본부 감옥으로 이동하고 대마로 블랙과 그 일당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최근엔 가짜 키드의 적단 행세를 하던 모양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대마로 블랙이 키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귀엽네요. 가짜 키드 해적단은 조이보이가 강할지 자신들의 선장이 강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네요. 대마로 블랙은 조이보이는 죽었기 때문에 비교하기에는 불공평하다고 막말을 하네요. 맞는 말은 맞습니다. 처맞는 말이죠. 그리고 장면은 루피 쪽 진영으로 전환되고 이 돌이 브로기가 오퓨리에게서 달아나는 동안 베가펑크의 방송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베가펑크는 조이보이가 해적이라 불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백의 100년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아직 포네그리프의 일부분을 읽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포네그리프는 공백의 100년간 펼쳐진 거대한 전투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확실한 건 조이보이의 적은 현재 세계 정부였다고 하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워큐리는 분노하며 베가펑크를 외칩니다. 그리고 마스는 복도를 걸으며 폐왕색 폐기를 방출하여 전보벌레들을 무력화시킵니다. 하지만 베가펑크의 방송은 막을 수 없었고 베가펑크는 정확히 말하자면 조이보이의 적들은 후에 세계 정부가 된 20개의 국가연합이었다는 결정적인 사실을 발설합니다. 즉 조이보이의 세력과 일당들은 그만한 세력이 필요할 정도로 강하고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베가펑크가 이 말을 하는 동안 과거 회상이 나오는데요. 루피의 기어 핍스와 비슷한 모습을 한 조이보이와 여러 왕들이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실루엣 형상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너무 애니로 보고 싶네요. 그리고 베가펑크는 무엇이 전쟁을 불러일으킨 요소였는지 자신은 알지 못하므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이념이 충돌이라고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어느 쪽도 선과 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밍크족들 역시 방송을 듣고 있고 심지어 즈니샤도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베가펑크의 방송. 베가펑크는 전에 말했던 것처럼 조이보이가 태어난 곳은 900년 전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장소였다고 밝힙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들은 현대의 기술로는 재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뛰어났고 베가펑크 자신도 놀랄 만큼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폭시 해적단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왠지 몰라도 선원 대부분을 잃은 듯하고 작은 쪽배의 포르쉐 햄버그 그리고 폭시가 붕대 둘둘 감은 상태로 보이네요. 그리고 다시 방송을 이어가는 베가펑크는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에그헤드로 전환되고 에디슨이 스튜시에게 오로성에겐 베리어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돔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며 달아나라고 말하고 장면은 남이 쪽으로 이동. 해군 군함들이 엘바프 함선 쪽으로 몰리고 있어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는 남이 조로와 징베가 선이오 근처에 도달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스튜시는 카코와 대화를 시작하고 스튜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스텔라가 죽은 이상 자신의 삶에 목적은 없다고 합니다. 나스주로가 2명의 거인들을 뿌리치고 보니를 공격하지만 프랑키가 보니를 끌어 보니는 부상을 면하네요. 하지만 나스주로의 공격은 엘바프 함선의 선수상을 베어버릴 만큼 강하고 굉장히 빠릅니다. 연구층 지하에 있던 세라핌들이 풀려나고 사이퍼폴 요원들이 공장층으로 추락하네요. 저는 오로성들의 생명 반응이라는 대사에서 오로성들이 아마 죽은 영혼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베가펑크의 방송. 베가펑크는 공백의 100년은 조이보이의 패배를 통해 끝이 났다고 확정짓습니다. 하지만 그의 패배는 우리 세계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겨주었다고 말하는데요. 섬에서 섬으로 이어지는 것 그 자체가 오늘날의 우리의 세계라고 합니다. 항해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항해가 어려운 관계로 많은 인구들이 고립되고 자기들만의 문화에만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송을 듣는 세계의 사람들은 바다는 위험하다고 말하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베가펑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상식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1000년 전의 세계에선 통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세계는 과거에 여러 대륙들이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공백의 100년 당시 발생한 큰 재앙에 버금가는 기후변화가 해수면을 200m가량 상승시켜 전 세계가 물에 잠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현재 우리가 사는 섬들은 그저 그 당시 대륙들의 파편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000년 전의 세계는 현재 바닷속에 잠겨 찾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베가펑크가 말하는 동안 바닷속 해저 도시들의 모습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카마바카 왕국의 혁명군 드래곤, 사보, 이반코프의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코코야시 마을의 노지코, 겐조의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쿠라 왕국 도르돈과 쿠레아가 몇 시민들과 함께 방송을 듣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쿠레아는 아무래도 세계엔 아직 재밌는 일이 많은 모양이라며 재밌어합니다. 섬의 주민들이 섬의 산을 보면서 과거엔 200m나 더 높았단 걸 믿지 못하겠다며 놀라는데요. 그리고 해수면 상승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 말합니다. 베가펑크는 100년간 해수면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은 보통 그런 재난을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치부하지만 자신의 연구에 따르면 고작 100년의 기간 동안 그 정도의 기후변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이 재난은 누군가 만들어낸 인공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모르건즈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비비는 베가펑크의 방송을 계속 듣기 위해 모르건즈의 입을 막습니다. 베가펑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난 해수면 상승을 확인했을 때 자신은 드디어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이때 마스, 세턴, 머큐리의 얼굴이 비춰집니다. 베가펑크는 800년 전 가라앉은 고대병기는 아직 실존한다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고대병기는 다시 사용될 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장면은 말이 좋아 꽃치방에서 나비들과 노는 이무의 모습으로 이동합니다. 이무는 역시나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눈만 깜박이고 있을 뿐입니다. 베가펑크는 아직도 공백의 100년에 일어난 거대한 전쟁은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원피스 1115화의 챕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역시 연재입니다. 이제 최종장에서 이무를 상대로 싸움이 번지기 시작하면 여명을 목표로 세계 정부와 이무를 상대로 싸우는 모두가 D의 의지를 계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시라오시는 세계 정부와 이무가 원하고 원했던 고대병기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피스에서 손에 꼽히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포세이돈입니다. 시라오시는 애초에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토임에는 포세이돈에 대해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수천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고 아기를 가진다면 세계를 바다에 침몰시켜버릴 정도의 이 세상에서 손꼽힐 만한 무서운 힘이라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시라오시의 마음을 얻고 포세이돈을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전 세계의 패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무 역시 시라오시를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무가 싫어하는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는 해왕류들이 2명의 왕이 또 만나는 날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먼 옛날에 한번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독자들은 이 2명의 왕을 조이보이와 먼 옛날의 포세이돈의 힘을 가진 인어공주로 추측하는 중이며 현대 시점의 2명의 왕 중 한 명은 해왕류의 왕, 즉 시라오시로 추정되지만 또 다른 한 명이 왕은 누군지 아직 불명이나 현재 루피로 힘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시라오시의 능력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것이라는 오토이메의 말처럼 시라오시는 포세이돈의 능력으로 루피와 함께 어인섬을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오로성은 이무에게 세상에서 지워야 할 불빛이 또 있냐고 물었으며 이제 이무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신들은 이무의 핵심 표적이 될 것이고 이무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 신은 자신 혼자만이 존재해야 하는 독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부의 최종 싸움인 1부에서 정상전쟁에 해당하는 싸움은 이무와 세계 정부를 적대시하는 모든 연합 세력과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소 걱정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인물들 중 검은 수염은 루피 일행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상과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섞여서 이무와 싸우게 될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